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출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뉴욕 시장과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0.91% 약세를 보이면서 3,255선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28%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033선의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이 켜져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그리고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8만 원을 지금 간신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0.8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62%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5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빨간불을 켰지만 나머지 종목은 파란불 혹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6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2.54%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73만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종목 아마도 카카오게임즈이실 것 같습니다.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슈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3위 자리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위치해 있습니다. 2.04%의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3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같은 게임 관련주인 펄어비스도 강합니다. 0.7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시젠도 강세 보여줍니다. 2%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5%의 약세를 보이면서 9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지난 분기에만 32곳 늘어났습니다.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는 시총이 늘었지만 삼성전자는 줄어들었는데요. 2분기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뛴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3월 말에는 44조 원 규모였는데 6월 말에는 72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 시총이 4조 원 넘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번 분기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는 네이버와 또 SK텔레콤과 함께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세 회사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는 12일부터 패스앱의 출입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전자출입명부 서비스에 전자예방접종 증명을 연계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이 필요할 때 QR 체크인 서비스로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강보합세를 보여줍니다. 31만 5천 원의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QR 출입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중장기물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10년물의 금리가 내려갈수록 네이버와 같은 성장주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됩니다.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3%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FOMC에서 테이퍼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줬는데요. 최근에 그러면서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차 전지주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짚어졌습니다. 이런 배터리 3사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격적인 전기차 대책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배터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없는 점을 감안을 해서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에 포드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GM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만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의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업계 내에서는 스텔란티스와의 협력을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K배터리 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사내 분리막 개발팀을 신설을 하고요. 6년 만에 분리막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합니다. LG화학은 분리막 사업을 했지만 외부 조달이 낮다는 판단하에 2015년에 생산시설을 일본 기업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LG그룹은 LG전자의 분리막 사업 부문을 LG화학에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배터리 소재 사업을 LG화학에 몰아주는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급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두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에만 80만 대를 판매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그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노조 파업 문제도 주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노동조합의 파업 투표가 가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데요. 그러면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주가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정말 대단합니다. 신작 효과가 카카오게임즈를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출시한 이후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연이어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모바일 게임의 철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리니지 시리즈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호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오딘의 출시 직전인 지난달 28일 종가와 비교를 해보면 주가는 45% 이상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봤을 때 6조 8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인원이 크게 늘면서 진단키트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채취 키트가 동이 나서 한때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CJ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 증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생 고객사의 확보와 또 해외의 밸류체인 편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젤까지 보겠습니다. 휴젤은 어제 덱스레보와 액상형 고분자 필러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독점 판권을 통해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데요. 오늘 주가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야놀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펀드가 지금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종목들 종가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종가는 0.87%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꽤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4,6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야놀자에 400억 원 규모를 투자한 한화자산운용 지분의 1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종가는 7.5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종가는 1,920원에 형성이 됐고요. 대성 창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많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은 4%에 가까운데요. 4,44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펀드에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놀자의 나스닥 IPO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오후 들어서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마감을 어떻게 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종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1%가 빠졌습니다. 3,252.4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짙어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맞췄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카카오는 16만 3천 원에 그리고 네이버는 4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면서 8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7만 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1.62%의 내림세 나타내면서 12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86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삼성 SDI는 2%가 넘게 빠졌고요. 현대차 역시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을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통신업과 의약품 서비스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은 3%대 약세를 보였고요. 종이 목재 업종 역시도 3%에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운수 창고와 기계, 건설업에서도 2%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됐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는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4,80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6,233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조 766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다면 개인 투자자만이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는 좋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낙폭이 꽤 큰 모습입니다. 1.23% 빠지면서 1034.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뒤로 갈수록 힘을 내지 못한 우리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게임 관련된 두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6%대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전거래보다 종가는 4,800원이 오른 83,3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총 2위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도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7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는 어떤 불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HLB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줬고요. CJ는 0.7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그래도 잘 가졌습니다. 2.05%의 강세 보여줬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 역시도 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IT 소프트웨어와 SBC 통신 방송 서비스는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역시나 지수가 하락한 만큼 하락한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54%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통신 장비와 건설, 정보기기, 비금속 업종도 2%대 낙폭이 관찰됐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49억 원, 기관 투자자는 1,460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는 3,640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정거래일에는 샀다면 오늘은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는 정거래일에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저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낙폭이 조금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